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23년 차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네, 오사를 다 경험했고요. 여기서 오사라고 말하는 거는 CU, GS, 세븐일레븐, 이마트, 미니스탑을 포함해서 오사. 현재는 오사가 아니고 사사로 남아있죠. 오사를 다 경험한 23년 차 편의점을 운영한 점주입니다. 현재는 GS와 이마트 24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우편 식구, 우리는 편의점 식구다에는 4명의 제각각 아줌마들 4분이서 편의점 일상, 편의점 창업, 편의점 폐업, 기타 등등 소소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채널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저희 채널을 운영하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오사 중에 이마트 24를 제외하고는 다 폐점을 해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드릴까 하다가 이제 폐점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폐점을 할 수밖에 없는, 또 폐점을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저의 생각. 저도 폐점을 CU, GS, 세븐 그리고 미니스타까지 다 폐점을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에 제소를 해가지고 위약금을 줄인다든지, 그리고 회사와의 자율분쟁 조정을 통해 가지고 위약금을 낮춘다든지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폐점을 해보았습니다. 자, 폐점을 하시는 점주님들 심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와 고단함을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폐점에 대한 절차와 폐점을 하는 과정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폐점을 하기 전에 이런 경우 폐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과 폐점을 하는 게 맞을지 안 하는 게 맞을지, 폐점으로 치닫는 여러 가지의 어떤 경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 또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아주 빠른 판단으로 폐점을 진행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23년을 운영하면서 매번 폐점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생각은 지금에 와서야 조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폐점을 급하게 강행하는 것보다 때로는 견디는 것이 더 큰 이득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중입니다. 네, 우리가 폐점으로 치닫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가장 으뜸인 게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죠. 자,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거는 뭐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고, 그리고 기대치만큼 매출이 오르지 않다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되는 수준을 넘어서 적자 운영이 계속될 때 이거는 폐점을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본부 임차냐 점주 임차냐에 따라서 처리되는 과정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본부 임차 같은 경우는 폐점하기가 점주 임차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폐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돈을 잃는 겁니다. 사실은 돈을 잃을 걸 각오하고 진행하는 게 폐점이고요. 그리고 그 폐점을 몸으로 견디느냐 돈으로 죽어내느냐의 차이인 건데, 그거는 각각 점주님들이 놓여있는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게 옳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편의점 폐점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가장 큰 거는 수익성 악화입니다. 수익성이 악화가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매출이 떨어지는 거죠. 매출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한정된 파이 안에서 나눠먹게 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어차피 국민의 인구도 정해져 있고 시장성이라는 것도 그 파이 자체를 한정되어 있는데 쪼개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폐점하는 가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음은, 사실 개발되어 있는 수와 인구 대비 점포수를 비교했을 때 폐점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폐점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 모든 부담과 이 모든 힘듦이 점주님의 고스란히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참 비통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점주님들이 이제 영업 수입 악화가 되다 보면 처음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24시간 미영업을 도전하게 됩니다. 그죠? 24시간을 미영업을 해서 가장 큰 거는 뭡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 24시간을 미영업을 하는데, 또 24시간을 미영업을 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매출이 떨어지는 거와 배분율을 또 깎이게 되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결국에는 또 점주는 24시간을 미영업을 한다고 해서 해결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구세주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높아지는 인건비는 해년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오르는 것만큼 매출이 올라주면 어떤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인건비가 오른다고 해서 매출이 상승하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 또한 점주의 적자 운영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이 무게 또한 점주들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대단히 서글픈 형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 본사가 달라지는 행보 중에 하나가 전기요금을 지원하지 않는 형태가 불과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기요금 24시간 한 50%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폭 그 영업에 관련된 폐기 지원, 전기료 지원, 이런 식으로 신제품 지원, 그리고 매출 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거죠. 매출이 오르는 만큼 거기에 해당되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주님이 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더 하고자 하는 어떤 돈적으로 보상이 있었는데, 현재는 회사가 앞다투어 24시간 영업을 하더라도 전기세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하나 드러나는 현실이 뭐냐면, 나라가 전기요금을 대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폭 상승되었죠. 이미 그 사실을 알고 회사는 24시간을 영업하는 점포들에게도 전기세 지원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분율을 올렸다고 말하지만, 회사는 계산을 했을 때 전기료가 인상될 거 감안했을 때 배분율을 더 주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이 되지 않았나 하는 꼼수가 들어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점주님들은 전기세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배분율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숫자로 계산을 했을 때는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전기요금 50% 지원받는 게 점주님들한테는 더 이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건비와 상승, 전기료 상승, 그리고 본사로부터의 어떤 지원금이 단절되는 이런 상황들이 수익성이 악화되는 이유 중에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안 되면 당연히 접는 거는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재계약을 하면서 또 폐점을 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면서 지원금이 대폭 소폭 줄어들면서 재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본부 임대차 계약, 본부 가맹 형태로 하시는 분들은 그 재계약을 하면서 기존의 장려금이 줄어들거나 또는 현상 유지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운영을 하면서 적자 운영이 더 날 확률이 높은 게, 전기세도 올라가죠. 인건비 올라가죠. 여러 가지 경비들이 인상됨에 따라서 똑같은 형태로 재계약을 연장한다는 것은 연장과 동시에 수익성 악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유이다. 그러니까는 본부 임차이더라도 재계약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지원과 어느 정도의 혜택을 요구하시는 게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폐점이라는 걸 희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익이 안 나는 경우가 가장 으뜸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 멘탈 붕괴되는 경우죠. 네, 사람 관리 때문에 속 터지고요. 사람 수급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도난 절도, 그 손님들, 근무자들로 인해서 점주님들이 감당 못하고 멘탈이 털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일 못하겠다는 분들도 편의점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분들이 등을 치고, 그리고 약속과 시간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근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점주님들이 아주 많이 당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스트레스 상당히 많이 받고요. 또 편의점을 하다 보면은 진짜 그 흰머리도 나고요, 탈모도 오고요, 체중이 증가되는 분들도 있고요, 체중이 급 감소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그 아주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그 건강에 위험 신호를 보이는 점주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또한 23년을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저 또한 23년을 하면서 살이 쪘다가 빠졌다가, 내지는
각종 스트레스로 뭐 흰머리도 너무 많이 나고요.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적으로 염려가 되는 업입니다. 일이 규칙적이지 못한 식사 생활 습관부터 시작해서 주야가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 이게 정말 그 3D 중에 3D 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스트레스와 일에 대한 그 진절머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근무자들한테 그 피곤함을 느끼고 또 손님들한테 시달리는 이런 멘탈 붕괴되는, 그게 또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건강을 흔드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편의점을 폐점하면서 털고 싶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일에 대한 비전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점주님들마다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점주님들의 능력치가 뛰어나신 분들은 이 정도의 노동력과 이 정도의 희생으로 이 정도의 수입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에는 하다못해 유튜버를 찍어도 시간과 노력에 대비해서 훨씬 많은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 개개인의 그 능력치가 또 본인의 전공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살려서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과연 편의점이라는 사업이 비전이 있냐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가볍게는 편의점은 더 이상 비전이 없다라고 봐지는 게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소비를 일으킵니다. 배민이라든지 배달, 그리고 쿠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한 이 소비 형태를 편의점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그 온라인에서 시도하는 주류 공급, 이런 문제들도 지금 앞다투어 지금 건의가 되고, 언젠가는 주류도 배송이 되는, 그게 허용이 되는 시절이 올 것이다 판단이 들면 편의점은 굉장히 많이 흔들릴 거라는 염려가 저 역시도 됩니다. 이거를 편의점이 업계가 계속 틀어막고 있는다고 계속 막아질지 아니면 이게 붕괴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를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게 폐점을 하는 게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견뎌낼 것인지 유리할 것인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폐점이 결정이 나면 그 절차에 대한 영상과 그 진행에 대한 영상은 저희 채널 안에 많이 녹아 있고요. 또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전화번호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는, 폐점으로 소가리를 하고 계시는 많은 점주님, 전국에 계시는 많은 점주님들, 저 밀양댁에게 언제든지 문의를 하시면 제가 1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폐점입니다. 왜? 폐점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고 계시고 자금적으로도 압박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심적으로도 우울증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세상에 자기 세상에 갇혀서 이게 빛을 보지 못하는 점주님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 밀양댁에게 문의를 해주시고 함께 열어나간다면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폐점을 한다고 해서 자기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니 폐점을 하는 건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결정으로 인해서 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폐점을 희망하시는 많은 점주님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고 공감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 밀양댁에게 저희는 문턱이 굉장히 낮은 채널입니다. 저희에게 두드리시면은 또 다른 답변, 또 다른 저의 경험을 수반하여 수많은 폐점을 해왔던 경우와 사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으나 힘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밀양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